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도널드 트럼프의 진짜 모습을 처음으로 만날 것이라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또 하나의 폭로책 서문에 실린 문장들이다. 저자는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충실한 집사이자 각종 꾸준 일의 해결사로 활동했던 마이클 코언. 코언은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책의 표지 사진과 함께 개봉 박두라는 트윗을 날렸다. 책의 제목은 앞서 알려졌듯 불충한 회고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실화다. AP통신은 미국 정부가 출간을 막으려 했던 이 책이 다음 달 8일 출간된다고 보도했다. 코언은 이날 이 책의 서문을 공개하면서 사전 주문 사이트를 열었다. 서문에는 여러 자극적인 문장이 담겼다. 미국 대통령은 당신이 이 책을 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게 트럼프의 사업 모델이자 삶의 방식이다 등은 얌전한 편이다.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스캔들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의혹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코언은 서문에서 트럼프는 러시아인들과 공모했다. 다만 반대파가 상상하는 정교한 방식은 아니었다면서 그는 러시아의 묵인 아래 선거에서 사기를 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비밀 채널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접촉하길 원해서 내가 둘을 연결하기 위해 뛰었다고 덧붙였다. 코언은 그는 푸틴 대통령과 푸틴의 부패한 억만장자 올리가르히 그룹의 세계로 들어가길 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온갖 나쁜 짓을 한 사실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문란한 사생활도 폭로했다. 코언은 나는 그를 위해 도급업자들의 돈을 떼먹었고 그의 사업 파트너들을 벗겨먹었다면서 그의 성적 부정행위를 숨기기 위해 그의 아내 멜라니아에게 거짓말을 했고 트럼프가 권력을 향해 가는 길을 위협하는 자에게는 악을 쓰고 괴롭혔다고 토로했다. 그는 라스베이거스 섹스클럽에서의 골든 샤워부터 세금 사기까지 예소련의 부패한 관리들과 거래하고 트럼프의 내연녀들의 입막음까지 나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가담자였다고 밝혔다.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10여 년간 집사 역할을 하며 뒤치다꺼리를 해왔으나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에 협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등을 돌렸다. 트럼프 취임준비위원회의 자금 의혹과 의회 위증 등의 혐의로 2018년 3년형을 선고받은 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지난 5월 석방돼 가택연금에 들어갔다. 미 정부는 코언이 회고록 출간을 막기 위해 가택연금 중이던 그를 재수감하기도 했지만 결국 책은 출간되게 됐다. 바이든 마스크 의무화 해리스 안 맞는 사람이 미국 누더기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러닝메이트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은 공동 출격 두 번째 날인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촉구했다. 마스크 착용을 여전히 꺼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이를 부각하면서 연일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부실 대응을 맹공한 것이다. 해리스 의원의 거침없는 트럼프 직격도 계속됐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해리스 의원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보건 전문가들의 코로나19 브리핑을 받은 후 공동 회견에 나섰다. 해리스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낙점하고서 전날 처음으로 합동 유세에 나선 데 이어 이날은 공동 회견을 통해 또다시 동시 출격한 것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회견에서 최소 3개월간 모든 미국인은 밖에 있을 때 마스크를 써야 한다면서 모든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빨리 학교에 가게 될 것이며 기업을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기는 미국이다. 애국자가 되라. 동료 시민을 보호하라. 옳은 것을 하라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마스크 착용 지침이 지연되면서 미국인들이 불필요하게 목숨을 잃게 됐다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교훈을 얻었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는 어젠다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부실 대응을 부각하는 한편 자신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물임을 내세운 것이다. 전사 역할을 맡은 해리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더욱 날을 세웠다. 해리스 의원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 사망자 수출에 대해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을 뽑으면 일어나는 일이라면서 우리나라는 누더기가 되고 세계에서의 우리의 평판도 마찬가지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촉구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시켜세웠다. 그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현직이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에볼라로 2명만 사망했던 상황과 16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코로나19 상황을 비교하기도 했다. 이날 회견은 해리스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뒤 바이든 해리스 팀이 공동으로 소화한 이틀째 일정이다. 전날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초점을 맞추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썼다. 이틀 연속 공동 출격으로 해리스 의원 지명에 따른 여론의 주목을 이어가는 측면도 있다. 지명 직후 전날까지 민주당에 쏟아진 후원금만 3,420만 달러로 해리스 의원의 지명이 일단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 적중한 대선 족집게 교수, 이번엔 바이든 당선.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앨런 리트먼 아메리칸대 교수가 오는 11월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을 점쳤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데일리 오일 보도했다. 리트먼 교수는 1984년 이후 대부분의 미국 대선 결과를 정확하게 예상했다. 4년 전에도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내다봤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유력하게 점치는 여론조사가 쏟아지던 때였다. 리트먼 교수는 대선 승리를 가늠할 수 있는 13개 명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13가지 가운데 7가지 변수가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8년 중간선거로 민주당이 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입지,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번지면서 증폭한 사회 불안. 트럼프 대통령의 미흡한 카리스마, 뚜렷한 성과가 없는 외교, 군사 분야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단기 경제와 장기 경제 모두 부진한 상황도 트럼프 재선엔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트럼프 행정부와 러시아의 유착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에서 비롯된 트럼프 탄핵안 역시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리트먼 교수는 봤다. 상원에서 부결되기는 했지만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것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적잖은 정치적 타격이 된다는 의미다. 나머지 6개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현직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데다 대대적인 감세를 중심으로 중대한 정책 변화를 이끌었고 공화당 내 경쟁자 또는 제3당 후보가 없다는 점 등은 트럼프 재집권에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외교, 군사 분야에서 뚜렷한 실패가 없고 경쟁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 역시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점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플러스 요인으로 꼽혔다. 리트먼 교수는 1984년 대선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재선을 정확하게 예측한 이후로 모두 8차례 걸쳐 조지 H.W. 부시,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대부분의 당선 결과를 정확하게 맞힌 바 있다. 예측이 빗나간 것은 재검표 논란이 불거졌던 2000년 대선이 유일하다. 당시 리트먼 교수가 당선자로 점쳤던 고 전 부통령은 플로리다주에서 900표 차로 밀리면서 조지 W. 부시 당시 공화당 후보에 석패했다. 대선은 피해를 복원하는 데에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리셔스 해변에서 수백 년을 살아온 산호들이 해수면이 기름으로 뒤덮이면서 폐사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면서 로이터 통신이 13일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사고 지점인 블루베이 해상공원에서 유출된 1,000톤의 기름은 북쪽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얕은 바다의 모래를 뒤덮은 거머린말과 산호초 사이를 헤엄치는 흰동가리, 해변을 따라 형성된 맹그로브 숲. 모리셔스 토착 종인 분홍 비둘기 등 38종의 산호와 78종의 어류가 위험에 처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선박에서 흘러나온 기름과 잔해를 제거하기 위해 나선 모리셔스 주민들도 바닷물에 장어를 비롯한 어류가 둥둥 떠다니고 해변에 기름을 뒤집어 쓴 바다새들이 비틀거리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모리셔스 국가 경제도 이번 기름 유출 사고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해양학자이자 환경공학자인 바센 쿠페모토는 로이터 통신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사고는 취약한 지점에서 발생했다면서 피해 복원에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고 일부 피해는 영원히 복구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길대의 환경학 교수인 애덤 물라도 생태계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양 섬나라 모리셔스의 좌초한 일본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로이터, 교도통신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모리셔스의 좌초한 일본 유조선 MV 와카시호에서 유출된 1,000톤의 기름으로 타격을 입은 산호 등 자연 생태계 복원에 2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위성 사진을 보면 사고 지점인 블루베이 해상공원에서 유출된 기름이 북쪽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얕은 바다의 모래를 뒤덮은 거머린말과 산호초 사이를 헤엄치는 흰동가리, 해변을 따라 형성된 맹그로브 숲. 모리셔스 토착종인 분홍 비둘기 등 38종의 산호와 78종의 어류가 위험에 처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해양학자이자 환경공학자인 바센 쿠페모토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고는 취약한 지점에서 발생했다면서 피해 복원에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고 일부 피해는 영원히 복구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모리셔스 야생생물 보호 책임자인 피카슈 타타야시는 교도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연환경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수십 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헤아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모리셔스 일본 유조선 좌초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사고가 나자 해상보안청 직원 등 고작 6명으로 구성된 국제긴급구조대를 파견해 오염 상황을 확인하는 등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모리셔스의 식민 모국이자 가장 큰 교역국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는 모리셔스 인근에 있는 프랑스령 레미니옹 섬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해군 항정, 군용기, 기술적 자문단 등을 파견했다. 일본 네티즌들은 지난달 사고가 났는데도 이제야 일본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에 위화감이 든다면서 일본 언론들에게 뉴스에서 더 많이 다루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네티즌들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원상 회복하기까지 선주는 책임지고 힘쓸 것을 촉구했다. 일본 코로나19 2차 확산에 40도 육박 폭염 이중고. 여름 휴가 시즌을 맞은 일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차 확산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14일 서일본과 동일본에 거쳐 기온이 최고 39도까지 상승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오후 2시 30분 현재 시즈오카현 하마마스시의 기온은 39도까지 올랐고 오이타현과 나라현, 오카야마현, 나가노현의 일부 지역도 38도 이상을 기록했다. 일본에선 지난 11일 수도권인 군마현과 사이타마현 일부 지역의 기온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40도를 넘은 이후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인 도쿄도에서도 연일 35도 이상의 진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일 열사병 경계 경보가 발표되는 정말로 위험한 더위라고 할 수 있다며 최근 며칠 많은 날에는 200명 이상이 열사병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밝혔다. 고이케 지사는 특별한 여름인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더해 열사병 대책을 동시에 부탁한다고 도민들에게 경계를 당부했다. 도쿄도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엄중해 최대한의 경계가 필요하다며 여름 휴가 기간에 여행이나 위성을 자제해달라고 도민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도쿄도에선 이날 38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확인됐다. 도쿄도의 하루 확진자는 10일부터 전날까지 나흘 동안 100에서 200명대를 기록하다가 닷새 만에 300명대로 다시 늘었다. 일본 전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전날 1176명으로 10에서 12일 사흘 동안 1000명 미만에 머물다 나흘 만에 다시 1000명을 웃돌았다. 이를론 위안부 기림 이날 문 대통령 메시지에 일비판 없어. 일본을 대표하는 뉴스 통신인 교도통신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낸 것을 속보로 전하는 등 비중 있게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천안 망영의동산에서 올해로 3회째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정부 행사가 열렸다며 문 대통령이 이 행사 영상 메시지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존엄 회복을 위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책을 강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교도는 이어 문 대통령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지적하면서 피해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추구하고 위안부 문제 관련 연구와 교육에도 주력하겠다고 했지만 메시지 속에 일본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8월 14일은 한국에서 최초로 자신이 위안부였다고 밝힌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를 처음 증언한 날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1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고 소개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도 문 대통령이 피해자 중심의 해결 원칙을 내세우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종래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NHK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놓고 2015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지만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방송은 또 한국 내에선 위안부 지원단체의 불투명한 기부금 사용 등에 대해 엄중한 비판이 일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도 세계적인 평화운동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 지원활동 자체를 부정해선 안 된다는 자세를 거듭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은 이번 주말까지 한국의 추석 명절과 비슷한 오봉야스미 기간이어서 각종 현안과 관련한 일본 정부 입장을 밝히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정례 브리핑이 열리지 않는다. 일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늘었다. 현지 공영방송 NHK가 각 도도부연의 발표를 집계한 결과 13일 오후 10시 현재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176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 2월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를 포함해 53,315명으로 늘었다. 일본의 하루 확진자는 지난 4에서 9일 엿새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한 뒤 10에서 12일 1000명 미만으로 감소한 바 있다. 이날 도쿄도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206명이다. 도쿄도의 하루 확진자는 이달 1에서 9일 200에서 400명대를 유지하다가 10에서 11일 200명 미만으로 떨어진 뒤 10에서 13일 다시 200명대로 올라섰다. 오사카부와 후쿠오카현, 가나가와현, 아이치현 등에선 이날 1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9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오키나와현은 이날 현내 경계 수위를 가장 높은 4단계인 감염 만연기로 상향 조정하면서 자체 선언한 긴급 사태를 이달 29일까지로 2주 연장했다.